그 바람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11번의 공사 강행이 있었고 그 공사를 어르신들이 온몸으로 때로는 단식으로 또 때로는 투쟁으로 저지를 시켜냈습니다. 제가 하는 22개월째에도 공사 강행 시도가 3번이 있었고 3번을 다 막아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번째 마지막이라고 저들은 얘기하고,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정말로 있을 수 없고 했어도 안 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짓들을 수없이 벌이고 있습니다. 어제는 제일 공사 진척이 빠르다고 하는 84번 바둑이라고 깊은 산속에 있는 송전탑 현장에 레미콘이 타설이 들어갔습니다. 송전탑 공사는 기초를 땅을 파들어가는 그 공사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레미콘을 철근을 조립을 해서 레미콘을 묻으면 그 굳고 나면 이제 철탑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.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가 162기입니다. 그 중에 밀양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0기는 이미 다 지어졌고 52기가 남아 있는데 그 52기 중에서 첫 번째 송전탑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은 그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가구가 10여 호밖에 되지 않고 그곳 주민들이 막다가 지쳐서 결국은 한전과 6억 원 정도 되는 마을 보상금에 합의를 하고 공사를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. 그래서 그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있고 나머지 4개면 주민들이 새벽밥 말아먹고 거기에 새벽 4시 반부터 진을 치고 온 도로에 늘어서 있었습니다. 레미콘차가 들어오면 그 차를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생각으로. 그런데 어저께 이 현장에는 어르신들 한 100여 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1000명이 훨씬 넘는 10배가 넘는. 그래서 할머니 한 명이 도로에서 얼씬얼씬거리고 있으면 금세 어디서 무전을 받고 고착이라는 말을 쓰더군요. 고착이라는 단어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고착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 할머니를 뺑 둘러쌉니다. 그리고 그 할머니는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됩니다. 대안학교에서 온 14살, 15살 된 소년, 소녀들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년, 소녀들이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10여 명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수십 명이 그 아이들을 둘러싸서 1시간 동안 감금이 되기도 합니다. 가정스러운 것은 경찰들이 할머니들 위해 준답시고 할머니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할매 하면서 그 젊은 여경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그 할머니들 얘기를 들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합니다. 그 할머니들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. 그 할머니 표정이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는데, 그런데 이 젊은 처자들 여경들이 해주는 친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면서 앉아만 계십니다. 레미콘차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. 제 옆에 물론 경찰이 있었죠. 순간 제가 그 레미콘을 보면서 충동이 일었습니다. 저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더라고요.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또 밀양 대책에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 곳에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우리 대책의 입장들을 정치권과 언론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고 또 때로는 현장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 또 소소한 분란들을 또 얘기를 듣고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립니다. 현장에 오지 말라고 몸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전화도 저한테 잘 안 하십니다. 일부러 제 전화가 혹시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뭐 감청을 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충동을 억누르고 결국은 그 현장에서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언론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카메라 앞에 둘러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괴로웠습니다. 근데 이 제 괴로움, 이 초라함은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.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초라함, 괴로움, 무력감, 수십 배 되는 이 무력감 막막함으로 사실은 밀양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23일째 이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.
잘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냥 문학의 즐거움과 그리고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, 기쁨과 슬픔을 다루는 그런 말들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은 말의 힘이고 언어의 힘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힘에 기대어서 어줍지 않게 글도 쓰고 세상 앞에서 주제넘게 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짐승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, 끊임없이 대책의 입장은 무엇이냐,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고 묻는 그 기자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르신들이 밀양에 계신 자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제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고 대신에 끊었던 담배를 피웠습니다. 지금도 피우고 있습니다. 저는 담배가 참 고맙습니다. 저는 어좁지 않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어떤 말을 신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정말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, 어제도 아주머니 한 분 오셨습니다. 오늘 뉴스에 떴을 겁니다. 여경에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상처를 입힌 한 아주머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그 어머니는 그냥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러 갔었고, 식사를 배달하러 가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둘러싸서 그 어머니 사실을 드러냈습니다.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었겠죠. 근데 그 어머니는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 나는 암 환자다, 나를 이러지 마라 외치면서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. 그런데 그 여경들은 광주에 실려가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.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. 이 할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제가 잘 압니다. 정말로 법 없이도 다 할 분들이고,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 따뜻한 정감,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환대, 도시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, 누구나 다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경찰이 주는 그런 음식들까지도 고맙게 받아줄 줄 아는, 그런 경계하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들 가진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로 지금까지 언론은 할머니들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 세력 때리기 골몰 했습니다. 이제 외부 세력이 잠잠해지는 듯 하니까 더 이상 울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말로 표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도 어쨌든 말을 다루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떤 말을 쓸 수 있을지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. 다만 제 마음속에 굳건한 것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, 지지 않겠다는 것. 저는 늘 묻습니다.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너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해라 했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많은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믿음 하나로 부여안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. 싸움이 길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 이 싸움이 계속되는 한은, 어르신들의 절규가 이어지는 한은 우리는 그 절규를 귀 기울여 듣고 같이 아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